6평은 시험 잘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화사한 거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점수들은 좀 나온 것 같네요? 맞아요? 자, 봅시다. 어, 사실 제가 6평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날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원래 이제 풀기 전에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험이 어려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 6평이 어려워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6평이 쉽게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망해요. 왜냐하면, 영어 점수 나왔잖아. 됐네, 이제. 내가 수학해야지. 국어 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영어를 등한시해.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너네 표현들을 피똥을 싸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되게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평은 좀 어렵게 나오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평이 어려워야 되는 이유는, 어려워야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우리 애들이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6평은 어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대입학 문제 풀면서 느꼈어. 이게 심상치가 않다. 라는 걸 느꼈고, 아니야, 다를까? 끝까지 다 풀고 이제 딱 놔뒀을 땐,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문제가 쉬웠죠. 그러니까 올해 재수생들은, 여기도 혹시 뭐 N수생이나 재수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재수생들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역대 가장 어려웠던 평가원 문제와 역대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평가원 문제 두 가지를 같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게 된 거였죠. 역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평가원 문제가 언제죠? 작년 6평이에요. 작년 6평이 역대 평가원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다. 근데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이지만 이번에 6월 평가원 문제가 역대 가장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뭘 고민했었냐면 이거 6월 해설 강의가 필요해?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죠. 그쵸? 6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놓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6월 평가원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6월 평가원이 왜 중요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6월 평가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맞아? 자, 자기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얘기하면, 잠깐만. 분석서 갖다 나가서 봤었나요, 이미? 분석서의 내용을? 그럼 안 되겠네요. 자, 보자. 6월 평가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지문 및 어휘의 난이도, 오답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능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 개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야, 이번에 6평의 지문의 난이도 이 정도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거야. 라든지 아니면 6월 평가원의 어휘의 난이도가 이랬으니 올해 수능도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오답률 막 이런 거 평가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출제할까요? 아니에요. 지문의 난이도는 예상하면서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출제해 놓고 학생들이 풀고 난 다음에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갖고 막 분석하시고 하는데 전 생각이 달라요. 아무 의미 없다. 6월 평가원 시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6월 평가원 출제자가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혹시 있잖아.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 들어본 적 있어? 이거 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어본 적 없어? 너네가 교실에서 누군가가 글을 막 써놓은 걸 보고 이거 제가 쓴 거네 라는 느낌 가져본 적 없어? 사람들은 있잖아. 자기의 글이 반복되잖아? 그럼 뭐를 남기냐면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남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에게 6평 평가원 문제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출제자들은 있잖아.
자기가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시그니처들이 있어. 이 유형은 요렇게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해. 요 유형은 요 지문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해.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6월 평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야? 우리가 수능에 대한 족보 하나, 명확한 족보 하나 얻었다. 이 느낌을 잡아야 돼. 아시겠죠? 지문의 난이도랑 상관없이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셔야 돼요. 지문의 흐름을 분석해야 돼. 그럼 요 분석해 놓은 거랑 9월달 평가원의 시험에서 분석해 놓은 거 있지, 그치? 요 두 가지가 결합되잖아? 그럼 있잖아. 되게 재밌는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에서 요 유형은 요 부분에 강조가 많이 되면서 나오겠네? 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져. 이런 거 얘기한 선생님 아무도 없지. 이거 누구나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얘기하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였지. 맞아? 아,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6월 평가원 시험을 했잖아요. 지문의 난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지문의 흐름, 구조, 출제 경향, 요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해야 돼. 제 이번에 6월 평가원의 해설 강의는 요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봐봐. 일단 오답률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시험이 얼마나 난이도가 낮았는지는 오답률 상위 10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봐봐. 첫 번째, 이번에 오답률 1위는 33번이에요. 근데 오답률이 몇 %예요? 61.9%예요. 봐봐. 61.9%는요, 일반적인 시험에서는요, 오답률 10위 안에 못 들어가요. 무슨 말 알겠지, 그치? 근데 이게 오답률 1위야. 41번이 2위였고요. 60.7%, 21번 57.1%, 39번, 32번. 그 다음에 40번이 6이고 55%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34번, 31번, 42번, 37번이야. 자, 봐. 요 객관적인 수치만 딱 놓고 보면 문항수랑 문항 번호랑 수치만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있어. 6월 평가원을 족보라고 생각했을 때 뭘 잡아야 되느냐? 40번, 41번, 42번이죠. 맞아? 요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봐봐. 요 40번, 41번, 42번이 방향성이 좀 계속 바뀌고 있었어. 미묘하게. 근데 어떤 쪽의 방향성이냐면 사실 이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35번, 그러니까 이거야. 30번, 그 다음에 35번, 그 다음에 40번, 그 다음에 41번, 42번이죠. 뭐예요? 40번만 놓고 볼까요? 요즘에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죠. 이상하게 요즘에 요약 문제 틀려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 요 방향성이 완전 바뀌었어. 40번 방향성은 알아둬야 돼. 어떤 방향성? 그걸 이번에 평가원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40번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있잖아. 40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요약지문 읽어요. 그렇죠? 요약문 읽어요. 그리고 A, B 타겟 잡습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가요. A, B 그 빈칸에 들어가면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보통 두 문장이 딱 두 문장 명확하게 두 문장이 딱 그 부분을 A 설명하고 B 설명해요.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방향성이? 필자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요. 근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문해력을 요구해요. 요 문해력을 요구하는 그 지문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게 30번, 35번, 40번, 41, 42야.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즉각 얘네들은 무조건 해석력이 필요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해석력과 직선 요 싸움이거든. 요게 부각됐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알아? 올해 수능에서는 관건은 문해력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냥 단순하게 문장 읽고 해석하는 거 이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필자가 이 말을 왜 했고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요걸 파악해내는 게 문해력이잖아. 그치? 올해 시험은 문해력이 전면으로 대두될 거다 라는 것들을 요 41번, 42번, 40번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다.
라는 거 있지?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시그니처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놓고 보면 뭐 빈칸 문제랑 순서 삽입이 나와 있죠. 그쵸? 맞아? 그거에 대한 시그니처는 뒤에 가서 좀 잡도록 합시다. 자, 봐봐. 제가 요 부분 하나 더 보여줄게. 요게 작년 6월 평가원이었어요. 오답률 1위가 몇 번이었죠? 36번이에요. 오답률이 몇 퍼센트예요? 87.5%예요. 오답률이 87.5%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100명 가운데 12명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수치만 놓고 보면. 근데 생각해봐. 그 12명이 87%가 틀릴 정도면 그 12명은 다 풀어서 맞았을까? 아니야. 찍어서 맞은 애가 대다수겠지, 그치? 진짜 빡셌던 문제라는 거야, 그치? 봐.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80%가 넘습니다. 오답률 10위조차 63.2%야. 이번 시험의 오답률 1위는 명없는 문제이죠. 61.9%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번 유평 시험의 난이도는 정말 평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왜 평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분석해보자. 아마 이번 시험은 체감상 역대 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시험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6월 평가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럼 그건 의미 없는 거야. 거기서 점수 버프 빼야 돼.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시험에서조차 내가 목표란 점수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러면 상황은 심각한 거야. 이러면 상황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현강 듣는 학생 중에 내가 다른 시험에 비해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저랑 꼭 상담하세요. 아시겠죠? 상황을 명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알았지, 그치? 자, 봐봐. 왜 이번 시험이 쉬웠냐면 일단 문장의 길이가 줄어 있어요. 올해 뭐 작년 평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3월 모의고사나 5월 교육청 모의고사랑만 비교해도 문장이 짧습니다. 문장이 짧다는 건 그만큼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도 올해는 해석하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맞아? 올해 문제 풀면서 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치? 해석하면서. 두 번째. 이게 진짜, 네, 지랄 맞은 포인트인데요. 어휘의 난이도가 정말 평이했죠? 맞아? 어휘의 난이도가 진짜 너무나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지문을 읽으면서 막 막히거나 어휘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닥 많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도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오답의 매력도가 진짜 낮았다.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 높았죠. 사실 작년 6월 평가원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뭐예요? 지문보다도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의 내용은 이해했었을지라도 선지에서 갈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높았거든? 근데 이번 시험은 아마 풀어보면 느꼈던데 거의 이 정도면 있잖아. 무슨 상황이냐면 정답이 손들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평가원이 오답의 매력도를 되게 명확하게 높였다라는 건 평가원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맞아? 그럼 여기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 오답의 매력도가 되게 낮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평가원은 매력적인 오답을 안 만들 건가? 그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만큼을 낮춰서 명확하게 만들고서도 평가원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지. 야, 결국 있잖아. 올해 수능도 1등급 비율은 4%대에서 맞춰질 거야. 아마 올해 6월 평가원, 이번에 봤던 거 6월 평가원 1등급 비율은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1등급 비율은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15% 아마 언더 정도에서 잡힐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요 난이도 대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 수능의 1등급 비율은 4% 정도에서 잡힐 거다. 왜? 이때 평가원이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6월 평가원은 평가원의 실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답의 매력도가 낮았다? 그럼 반대급부로 뭐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
문해력 요구가 올라갈 수 있겠지. 지문에서 있잖아. 앞으로 있잖아. 평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문에서 명확하게 필자 의도 안 보여줄 거야. 계속 간접적으로 돌려 말할 거야. 우린 문해력을 통해서 그거를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해지는 시험일 거다. 올해 수능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맞아?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자. 출제자의 시그니처, 아까 내가 막 강조했잖아, 그치? 요 부분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좀 볼게요. 첫 번째 대입학 유형이에요. 대입학 유형은 지문의 구조만 놓고 보면 세부 인과관계로만 다 출제가 됐어. 느꼈어? 다 거기서 가장 많이 세부 인과관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체크됐던 게 뭐야? 문제점. 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뭔 소리냐면 지문에선 근거가 제시되는 방법. 방법은 크게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강조하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강조하죠, 그치? 첫 번째 뭐야? 계속 똑같은 말. 이번에 시험으로 놓고 보면 30번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1번, 42번 문제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빈칸에서 하나가 있었잖아. 계속 똑같은 말 얘기하잖아. 여기서 우리가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지? 독립된 근거 나열 있죠. 근거 1, 근거 2. 대표적인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가 뭐예요? 제가 갑자기 문제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등반 효과에 자기 자신 거 자기같이 부여하는 거 그게 몇 번이지? 21번인가요? 거기서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 근거 1에 뭐가 나와? 비교가 나오지. 근거 2는 뭐가 나와? 환경적 요소 나오지, 그치? 그게 근거 1, 근거 2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 세부 인과관계라고. 그치? 세부 인과관계가 뭐죠?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으로 인한 해결책.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원인, 문제점과 문제점이 유발하는 결과, 얘가 문제점 대비 필자 의도잖아, 그치? 맞아? 그 다음에 통념은 뭐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반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A, B는 대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요게 세부 인과관계잖아, 그렇지? 이번에 대입학은요 좀 유심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란 해결책 결과 이런 부분들이 다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 처음부터 문제점 깔고 들어가지 않았어. 느껴보자 이따가. 지문 처음부터 문제점 깔고 들어가지 않아. 앞에서 상황을 잡고 가운데서 문제점을 딱 보여줘. 거기서 문제점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아시겠죠? 문제점이 가운데 나온다? 우리가 지문을 어떻게 볼 수 있지?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요 부분들의 시그니처가 명확하게 보여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직선이 명확하게 그어집니다. 그쵸? 직선이 명확하게 그어져요. 일관성의 시그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지문들이 다 체크됐다. 아마 평가원은 아마 이번에는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의 하향선 곡선을 잡고 위에선 이제 어때? 문해력을 진짜 요구하는 지문들로 여러분께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게 조심스럽게는 9월 평가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응력을 한번 평가해 보려는 게 평가원의 의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있잖아. 대입학 유형에서는 점점 더 뭐가 더 중요해진다? 문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험이 될 거다. 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쵸? 자, 어법 볼까요? 어법에서는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일단 이번에 어법 문제 나온 것들은 수일치 나왔고요. 형용사, 부사가 2개 나왔죠. 그쵸? 맞아? 그 다음에 동사냐 준동사냐 묻는 게 하나 나왔고 동사의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묻는 게 하나 나왔거든? 근데 봐봐.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뭐 계속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쵸? 맞아?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가끔씩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애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몇 년 동안 좀 안 나왔던 A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근데 동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체크하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게 아마 평가원에서 계속 요즘에 최근에 건드리는 방향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어떤 애들이 이래. 이걸 딱 보고 선생님 이번 시험에는 형용사나 부사 묻는 문제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평가원이 강조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강조했던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어떻게 이걸 보고 판단했냐면 출제자는 여기에 꽂혔어. 이걸 내고 싶었지. 그래서 지문들을 쭉 보다가 얘를 딱 보고 여기서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낸 거야. 봐봐. 이번에 뭐가 빠져있죠? 연결사 파트가 빠져있죠. 맞아? 그건 뭔 소리예요? 그 지문엔 연결사 파트 낼 건덕지가 없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는 왜 두 개가 나왔냐? 얘를 강조하고 싶어? 아니야.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 얘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얘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인지 알겠어? 그건 어법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합시다.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휘. 사실 여기에는 지금 하나가 빠졌죠. 플러스 요약까지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있잖아. 어휘 문제, 흐름 무관한 문제, 장문 1파트 요약 문제는 무조건 해석과 직선. 이 직선이 의미하는 건 뭐야? 문해력이지. 그치? 다른 말로 쓰였을 거야. 다른 단어로 쓰였을 거야. 다른 말을 읽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는 거, 이게 문해력이라 그랬어. 그치? 맞아? 그것들이 더 많이 부각될 거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번에 수능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가서도 또 얘기해 봅시다. 그다음에 빈칸. 빈칸이 사실은 할 말이 제일 많은데 빈칸은요. 이번에 문제들은요. 딱 이랬다. 진짜 있잖아. 명확하게 직선이 그닥 잘 보이는 지문들은 아니야. 다시 말해서 뭔 소리냐면 필자가 직접적으로 근거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 예를 들면 빈칸 문제는 사실은 대놓고 근거들을 드러내야 되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근거 제시를 했어. 이것도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문해력이 중요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건으로 생각하고 지문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어때요? 이번 문제에서 강조하는 건 이 문해력 때문에라도 속어법이 더 강조가 돼야 되죠. 그쵸? 봐봐. 이번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야?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정답선지가, 사실 이건 뭐 이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빈칸 문제는 같은 맥락인데 정답선지가 처음에 정답인지 체크 어려워. 정답선지를 딱 보고 나서 얘가 정답이네 라고 체크하기 쉽지 않다고. 왜 그럴까? 정답선지가 패러프레이징 돼요. 지문에서 안 쓰인 다른 단어로 조합이 되죠. 또 거기다 플러스 비유적인 표현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빡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답선지조차 딱 봤을 때 처음엔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려해. 어려울 수 있어, 판단하기가. 그래서 무조건 뭐가 필요해? 빈칸은 속어법이 강조되는 거거든. 이번 시험에서도 속어법을 정말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거, 빈칸의 위치에 따른 접근법. 이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하고 접근할 거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 삽입. 순서 삽입은 목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번에 순서 삽입에서 평가원이 보여준 시그널은 진짜 명확하다. 뭐?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풀면 빡셀 거다. 뭐로 풀어야 된다? 무조건 단절. 단절 코드를 확인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뭔 소리냐면 앞문장 유추.
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평가원이 보여주고 있어. 이번 문제들을 통해서. 물론 이번 순서삽입 문제들의 난이도는 너무나 낮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이번 순서삽입에선 평가원이 보여주는 트릭도 있어. 그게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트릭이 묻혔는데 그거도 찝어야 돼. 평가원이 보여주는 출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특히 그게 문제가 몇 번이면 36번이에요. 36번 문제는 내가 풀고 나서 감탄과 탄식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 감탄은 뭐였냐면 와, 이 방향성 문제를 내려고 하네. 요 출제 경향이 있어, 평가원에. 아, 그거를 내려고 했구나. 그 탄식은 뭐냐면 그걸 요 지문으로 네, 요 지문으로 아마 그걸 보여준 건 거기서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 진짜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있잖아,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이란 걸 해볼게. 아시겠죠? 올해 뭐 그게 뭐 예측이란 것도 뭐 건덕지도 없죠, 그렇죠?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 1위는 뭐가 될까?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 1위는 두 가지 중에, 이건 뭐 예측도 아니네요.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유추하기로는 순서 삽입에서 나올 것 같다. 그 방향성을 살려서 문제를 낸다면, 이따가 보여줄 거야. 그 방향성을 살려서 문제가 된다면, 올해 오답률 1위는 순서 삽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빈칸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올해 다크호스가 하나 있다. 어휘 문제를 올해는 아주 주의 깊게 연습하셔야 된다. 올해 어휘 문제는 문해력을 요구하는 싸움으로 바뀌어버리면 올해 어휘 문제는 정말 재밌는 문제가 될 거야. 그걸 어디서 평가원을 보여줬냐면 작년 6평에서 보여줬었어, 이미.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작년 6평의 평가원 문제들의 어휘 문제는 특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우리가 어휘 들어가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는 총평입니다.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마무리 짓자면 첫 번째, 올해 수능은 문해력 강조의 싸움이 될 거다. 이건 6평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직선긋기 연습. 제가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아시겠죠? 직선긋기 연습. 이 부분들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 문해력이 강조된다는 건 해석 연습이 진짜 명확하게 돼야 된다. 최소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해석 연습 등하시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별로 출제 방향성 더 명확하게 체크해야 된다. 올해 36번을 봐서도 우리가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출제 어떤 방향성, 트릭, 평가원만의 좋아하는 어떤 시그니처, 요 부분들이 명확해질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거야.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그 방향성까지 맞춰놓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문제에서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인강을 찍고 있으니까, 그치?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런 거. 네.